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의 시어머니는 참 복도 많으신 분이셨어요. 천성이 가정적인 아버님을 만나서 마음고생, 몸고생을 한 번도 안 하신 분이셨어요. 적어도 장남 며느리인 제가 보기에는 그랬어요. 아직까지도 건강하신 아버님과 함께 여기저기 좋은 곳도 많이 다니시면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이세요. 두 아들과 막내딸이 한 명 있어도 자식들 누구 하나 시부모님을 성가시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파서 먼저 떠난 자식이 있기를 하나, 시집이나 장가를 못 가서 애 태우는 자식이 있기를 하나, 제 밥벌이를 못해서 손 벌리는 자식이 있기를 하나, 다 때가 되면 무난하게 결혼도 하고 다들 조용히 잘 살았어요. 공사에 오래도록 근무를 하다가 거의 임원급에서 퇴직을 하신 아버님 덕에 연금도 빵빵해서 노년에 돈 걱정도 하지 않고 여유있게 사시는 분이셨으니 전생에 나라를 구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좋은 팔자가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돈에 찌들어서 힘들게 살아오셨던 저희 친정엄마의 굴곡진 삶에 비하면 저희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보시기에는 참 부럽기 그지없는 삶이셨죠. 그래서 늘 저희 시어머니를 보면 친정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사부인은 참 좋으시겠다. 착한 남편에 건강한 남편이 있으니 자식들도 좋은 게야. 씨가 좋으니 밭에서 잘 자랄 수밖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술에 취해서 밤길을 다니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하시는 일이 엄청 잘 안 되어서 힘들어 하셨는데 빚만 잔뜩 남기고 떠나셔서 엄마가 아버지를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랬으니 평생 아버님께 의지만 하면서 살아오신 시어머니의 팔자가 부러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 그 팔자는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수능을 보는 날이었어요. 동생 큰아들과 제 막내딸이 동갑이라서 같은 날에 수능을 보게 되었어요. 동생 큰아들인 영재는 공부를 아주 잘해서 서울대를 지망을 한 상태였고 제 딸은 인솔만 해도 다행이다 라고 할 정도였어요. 원래 시어머니가 아들을 더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었어도 소녀들도 이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신우가 딸만 내리 셋인데도 아주 이뻐 죽고 못 사셨으니까요. 영재가 공부를 잘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제 딸이 위축이 되어 왔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기죽지는 않았어요. 영재는 영재이고 제 딸은 제 딸의 길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니었어요. 저도 알게 모르게 제 딸에 비해 영재에게 영재 생일 때나 또는 평상시에도 물건을 사도 꼭 영재 것을 골라놨다고 사다 주시곤 했고 용돈도 잘 주는 것 같았지만 제 딸에겐 일절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서운한 티를 내지는 않았고 모른 척 했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도 똑같이 이쁘긴 해도 어떤 자식은 더 애틋하고 어떤 자식은 신경이 덜 가는 자식도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수능 전날에 시어머니가 서방님과 함께 제 딸이 수능을 잘 보라고 응원해주러 왔습니다. 제 딸의 얼굴만 보고 손에 찹쌀떡만 쥐어주고 가셨어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내일 수능을 볼 제 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영재가 내일 수능 잘 보자면서 톡이 왔는데 할머니가 영재네 집에 계신대. 그래? 아까 작은 집으로 가신 것 같던데. 영재 보러 가셨겠지. 아니, 그게 아니라 내일 영재 수능 시험장에도 따라가신다고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러 오셨다는데. 그럼 난 뭐야? 제 딸의 입이 쭉 나왔더라고요. 순간 저는 내일 수능을 치는 아이라서 걱정이 되어서 그냥 그랬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지. 영재를 위해서만 하시겠어? 그게 아니라 영재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합격 금발찌를 직접 끼워주셨대. 이것 봐, 엄마. 나한테는 찹쌀떡만 주시고 영재한테는 합격에 기를 담은 금발찌를 끼워주시고 그럼 나는 뭐야? 아이고, 설마 그러시겠어? 라고 하며 제 딸이 보여주는 영재가 찍어서 보낸 사진을 봤어요. 꽤나 굵직해 보이는 합격이라는 글자가 씌워진 금팔찌였어요. 하필 속도 없이 영재가 제 딸에게 자랑질을 했더라고요. 영재에게서 또 이런 톡이 날라왔어요. 할머니가
너도 200만 원 주셨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여행이나 갈 때 쓰라고 주셨으니까 우리 시험 잘 보고 친구들하고 함께 기차 여행이라도 가든지 하자. 저는 참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어요. 영재는 아마도 제 딸에게도 똑같이 해줬을 거라 믿고 톡을 보낸 모양인데요. 제 딸은 그 톡을 보면서 무척 서운해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내가 영재보다 공부도 못하니까 나를 무시하시는 거야? 내가 서울대만 지망했어도 그러셨을까? 저는 엄청 난감했습니다. 내일 수능을 치를 딸이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일단 이딴 거 신경 쓰지 마. 할머니는 왜 그러셨는지는 나중에 알면 되는 거고 엄마가 그만큼 해주면 되잖아. 네가 그렇게도 원하던 쌍꺼풀 수술도 해줄게. 할머니가 중요해? 너한테는 엄마랑 아빠의 사랑이 더 중요한 거지. 안 그래? 겨우 달래서 제 딸을 일찍 재웠어요. 다 컸어도 아직도 철이 덜 든 애인데 얼마나 속이 상했을지 생각하니 화가 났어요. 그런 속마음을 남편에게 전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좀 그러네. 우리 지석이한테도 그만큼은 안 하셨는데 금팔찌에다 200만 원까지 주셨다니. 차라리 우리 지은이가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하필 알아버렸네. 그래도 어머니가 좋아서 영재한테 주신 것을 뭐 어떻게 하겠어. 그냥 모른 척해. 나도 이렇게 섭섭한데 지은이가 얼마나 그럴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마도 어머니가 영재가 서울대를 간다니까 좋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티나게 차별을 하셔? 나랑 자기가 그동안 장남과 장남 며느리를 얼마나 잘해왔어? 우리가 용돈도 제일 많이 드리고 있잖아. 그리고 내가 어차피 장남 며느리라서 여러 말 하기 싫어서 제살 준비에 동서가 늦게 오든 말든 냅두고 아무 말 안 했어. 남편도 기분이 상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말만 그대로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잠깐 있어 보라더니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아직 안 주무셨어요? 내가 잠이 오겠냐? 내일이 수능일인데 기도하고 있던 참이다. 나이 드신 분이 제때 주무셔야지. 기도한다고 애들이 시험 잘 보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다 이 기도 덕분에 너희들을 잘 키운 거야. 지은이나 일찍 자를 자라고 해라. 그런데 왜 전화했냐? 엄마, 영재한테 금팔찌랑 200만 원 용돈까지 주셨다면서요? 순간 흠칫 놀라시면서 그러셨습니다. 그걸 그새 알았냐? 아까 줬는데. 네, 영재가 지은이한테 자랑했어요. 당연히 할머니가 지은이한테도 똑같이 해줬을 거라고 믿었겠죠. 어머니, 지은이한테는 왜 안 주셨어요? 아이고, 내가 영재한테 시험을 잘 보라고만 했지. 그새도 지은이한테 연락할 줄 알았냐? 그러니까요. 왜 지은이한테는 안 주셨냐고요? 내가 주던지 말든지 내 맘이지. 꼭 손녀한테까지 다 주란 법 있냐? 엄마,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키울 때도 나랑 숙희한테도 똑같이 잘해주셨잖아요. 너는 네 딸한테도 똑같이 안 해줬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말어. 어떻게 하늘에서 돈이 쏟아지면 모를까? 똑같이 하겠니? 영재는 서울대에 갈 애잖아. 우리 집안을 빛낼 애인데 이게 대수야? 엄마, 요새는 그런 말 애들한테 안 먹혀요. 그리고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하는 거고요. 일단 영재한테 금발찌 200만 원을 주신 걸 지은이가 알게 되었으니까 엄마가 영재한테 한 것과 똑같이 해주세요. 같은 할머니 금쪽 같은 손주들인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펄쩍 뛰시면서 그러셨어요. 아니, 내가 영재한테 입단속을 안 한 것이 잘못이긴 하지만 내가 지은이한테까지 해줄 돈이 없어.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모른 척 할 일이지 왜 이래라 저래라야? 그래서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더니 그랬어요. 엄마가 공부를 잘하는 영재가 기특해서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것 때문에 제 딸이 마음에 상처를 입는 꼴은 제가 못 봐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막말로 영재는 손자인데다 서울대 간다는데 할머니가 되어가지고 그저 말면 되겠냐? 대충 아무런 대학도 아니고 서울대 가니냐? 그럼 지은이도 서울대 가라고 해라.
그러자 남편이 그랬어요. 엄마, 그러시면 엄마한테 드릴 용돈으로 우리 지은이한테, 영지한테 했던 것과 똑같이 해줄 테니까 그리 하세요. 할머니가 해줬다고 할 테니까 그리 하시라고요. 뭐? 놀라는 시어머니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이 잘 주무시라고 하고 끊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지만 남편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받았어요. 어머니, 지은이 아빠가 지금 욕실로 씻으러 들어갔어요. 제게 말씀하세요. 네가 그랬냐? 내 용돈으로 영지한테 한금만큼 해줘야 한다고 네가 그랬어? 무슨 말씀이세요? 남들 하는 거를 봐라. 나처럼 손자들한테 잘하는 할머니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봐. 네, 어머니처럼 손주들 이뻐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적당히 장단을 맞춰주자 그러셨습니다. 내가 영재한테만 차려줬다고 불만인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 영재가 서울대를 가서 우리 집안을 빛내주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안 입고 와서 난리야?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할 말을 해야 했어요. 어머니, 저 같은 며느리도 없어요. 그동안 연금도 두 분도 다 쓰시기에도 차고 넘치지만 부족한 생활비 아껴서 용돈도 넉넉히 보내드렸어요. 그뿐이에요. 장남 며느리 역할을 못한다는 말은 듣기도 싫어서 별 내색도 하지 않고 제사다 뭐다 다 나서서 했고요. 이젠 더 이상 그런 거 안 할래요. 뭐? 안 해? 이것들이 오늘 뭘 잘못 먹었나? 왜 쌍으로 난리야? 어머니 용돈이며 다음 주에 있을 생신잔치도 제사도 다 쌩 깔 테니까 그래 하세요. 먼저 끊을게요. 라고 하며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동서 아주버니가 번갈아 전화를 해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드디어 아버님이 전화를 해오셨어요. 아버님의 전화는 안 받을 수가 없었죠. 대충 얘기는 전에 들었다. 내가 따끔하게 네 시어머니를 혼내줬다. 영재를 네 시어머니가 챙겼다면 지은이는 내가 챙기마. 내일 지은이 수능시험이 끝날 시간에 수능시험장에서 지은이를 만나서 영재한테 했던 것만큼의 그 이상을 해주마. 그러니까 너무 열내지 마라. 아버님의 그 말씀에 죄송스럽더라고요. 죄송해요, 아버님. 지은이가 막상 속상해하는 걸 보니까 저도 좀 안 좋더라고요. 너도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장남 며느리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 다 똑같은 내 자식들인데 너도 할 만큼 했으니 이번엔 둘째가 나서서 하라고 할 테다. 그래야 네 고충도 알고 서로 잘 이해할 것 아니겠냐. 그렇게 해서 시댁 행사나 제사와 시부모님 생신 준비를 모두 제가 그랬던 것처럼 동서와 서방님이 나서서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뭐 땡큐죠. 나서서 하는 것하고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니까요. 다음 날 수능시험이 끝날 때 아버님이 제 딸의 수능시험장 앞에서 만나서 고생했다며 선물이라고 뭔가를 건네주셨어요. 용돈으로 쓰라며 현금 200만 원과 500만 원의 현금 인출권이었어요. 500만 원은 제게 맡겨두고 지은이에게 필요할 때 쓰라고 하셨어요. 아버님이 뒤늦은 수습을 잘 해주셔서 잘 마무리는 되는가 싶었어도 한번 엎질러지 무렵죠. 아버님이 주신 돈으로 제 딸의 쌍꺼풀 수술을 해주었어요. 그래도 지은이가 할머니에 대한 서운함이 가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그 자리를 대신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께 더 이상 용돈을 드리지 않게 되었고 생신잔치도 더 이상 신경도 안 쓰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쌩 깠더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좋은 팔자도 어찌 될지 모를 일이었어요. 저희 용돈이 아니어도 풍족한 시어머니께서 서울대 가는 손자에게 무엇을 하시든 말든 상관을 하지 않으렵니다. 저희에게는 아버님이 계시니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